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쌤이랑 같이 챕터 13, 빈칸 추론의 긴 어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긴 어구를 보기 전에요, 먼저 빈칸은 뭐가 뚫린다? 주제문 또는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이 뚫린다 라고 했고요. 빈칸 추론을 풀기 위한 우리의 다짐, 그리고 어떻게 풀면 잘 풀 수 있는지 대비 방법, 이런 거 바로 전 시간, 짧은 어구 시간에 담아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긴 어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출제가 될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은 뭐라고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 어구 같은 이 문제는요, 바로 정답이 보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많아요. 쌤도 그래요. 자, 보시면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빈칸 추론 긴 어구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풀기에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말은 즉슨 일단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자체의 보기가 되게 길죠. 그럼 그걸 해석해서 넣어봐도 바로 이해가 돼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조금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시간 배분 좀 잘 하자고요. 긴 어구에 어차피 시간을 쓰는 거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하지 말고 처음 읽을 때 제대로 읽자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앞이나 뒤쪽에 조금 나에게 쉬운 유형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긴 어구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쌤은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조금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빈칸을 보기 전에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어서 대략 글의 소재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 빈칸을 읽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읽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네, 쌤은 일단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빈칸은 쌤이 얘기했던 대로 주제문이나 세부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지엽적인 것과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자, 주제문과 밀접하다라는 것. 그리고 빈칸은요, 여러분, 특히 이런 긴 어구 같은 경우에는요,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오답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긴 어구의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자, 내용을 쭉 읽으면서 빈칸을 넣어서 해석까지 해보는데 그때마다 바로 오케이, 이게 바로 정답이야 라고 확실해서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아닌 거부터 지어보자는 거죠. 아닌 거부터. 분명히 두 개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럼 오답 선택지의 소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진짜 많이 낚이죠. 주제와 반대로 적은 복이요. 근데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소재를 썼기 때문에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에서는 부정을 얘기하는데 자, 보기 내에서는 1, 2, 3, 4, 5 이렇게 보기 내에서는 여기에 똑같은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not만 들어갔다던가 never가 들어갔다던가 little이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혹은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면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데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반대인 경우가 꼭 5개의 보기 중에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덜 낚이겠죠. 자, 빈칸을 위한 글의 주요 어휘는 아닌데 또 어떤 보기가 있냐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에 집중한 경우, 이거는 좀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나 이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떡해? 1, 2, 3, 4, 5번 중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내가 꽂힌 단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걸 정답으로 고르는 친구 있죠? 요거는 사실 소재와 무관한 어휘를 고르는 경우도 많고 그걸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거해 주셔야 되고. 자, 또 반대로요. 글의 소재와는 잘 맞는 어휘를 택했어요. 즉 여기에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러면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좋은 습관이라던가 좋은 습관을 바꿨을 수 있는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다른 어휘를 넣었는데 그건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여기도 좋은 습관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좋은 습관을 형성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좋은 습관이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형성했다라는 말만 했지 건강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재는 잘 맞지만 글의 내용이 주제와는 다를 수 있는 것들. 그래, 이거를 왜 또 정답으로 고르냐면 이러다 보면 내 생각이 조금 더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과 멀어지죠. 자, 밑에 보시면 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글의 소재는 일단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소재 파악하고 그리고 주제문이 뭔지 그렇게 우리가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을 빈칸에서 특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사어로 바꾸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change, 여기 있는 이 conver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꾸는 거죠. 변환하고 바꾸다예요. 자, 근데 얘를 뭘로 바꾸냐면 alter 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modify, 이것도 뭐예요? 바꾸다라는 거죠. 자, transform, 변형시키다, turn, 바꾸다, change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provide 무슨 뜻이에요? 제공하다죠. 제공하다를 supply, 공급하다, 주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satisfy, 만족시키는 거죠.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gratify, content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어휘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되고 있는 그 단어들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어휘량을 많이 늘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휘량을 많이 늘렸는데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유사어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공부하실 때, 자, 우리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우리 분석하죠. 분석할 때 A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패러프레이즈에서 무슨 단어로 바꿨는가? 또 무슨 단어로 바꿨는가? 보기에서는 이 단어를 뭘로 썼는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패러프레이즈와 조금 더 친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쌤이랑 같이 빈칸 추론의 어려운 긴 어구부터 같이 기출문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쌤이랑 같이 연습할 문제는요. 2021년 3월 학평 33번 문제 그리고 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33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 추론이고요. 보기를 보니까 우리가 봤던 단어 짧은 어구보단 길어졌죠, 그쵸? 그럼 당연히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찬찬히 배웠던 대로 들어간다면 빈칸을 먼저 읽어볼 거예요. 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법부터 시작하네. 요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A라는 내용이 있을 거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의 방향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그들이 누군데? 그럼 우리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자, 이 앞문장의 복수명사를 찾아간다면 여기 있는 그 최초의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만 더 간다면 그 최초의 개구리의 친척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빈칸한다. 아이고, 빈칸이 다 뚫렸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개구리니까 개구리는 여전히도 많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 뭐랑? 물이랑. 즉, 물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개구리와 물은 관련이 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2번. 자, 이 개구리가요, 거의 모든 필수적인
이 기관, 어떤 장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 장기를 다 가지고 있구나. 이거 뭐예요? 개구리 특성 얘기하나 봐요. 개구리 몸에 대한 특성. 자,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구리가요, had to develop, 발전시켜야 된대요. 뭐를 발전시켜야 돼요? 새로운 음식에 대한 어떤 식욕을 발달시켜야 된다. 자, 그럼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식욕. 요렇게 우리가 좀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쳐볼게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개구리가 종종, 자, 물에 거주하는 종과 경쟁을 한다. 그래서, 개구리가 지금 물이 아니죠. 육지에 사는 그 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자, 그럼 5번을 볼 건데요. 자, suffer from은 뭐예요?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고통을 받는데 급격한 변화로,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요 밑에는, 그죠? 자, 그럼 과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뭐가 맞을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밑부터 읽어도 괜찮겠지만, 사실 이 법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얘랑은 조금 반전된 내용이 흘러갈 테니, 자, 요 내용을 토대로 여기 혹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먼저 읽는 건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일관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과학자들이 믿어요. 과학자들이 뭐를 믿냐면 대절을 믿는데. 대절이 뭐야? 개구리 조상이요. 물에 거주하는 물고기 같은 동물이라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대요. 개구리는 뭐예요? 물에 거주하는 물고기 같은 동물입니다. 자, 최초의 개구리라고 하면 우리 이제 개구리 조상들이 되겠죠. 그죠? 자, 최초의 개구리들과 그리고 개구리들의 친척들이 자, 뭐를 얻었냐면 능력을 얻었거든요. 어떤 능력이에요? 육지로 나오는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물고기와는 다르게 개구리는 물과 육지를 다 오갈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뭐를 즐겨요? 기회를 즐긴답니다. 어떤 기회? 음식, 그곳에 있는 음식과 그리고 어떤 그 살고자 하는 곳, 쉘터, 여기를 얻을 기회를 즐길 수 있답니다. 됐나요? 그럼 개구리는요, 밖에 육지로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살 것도, 살 기회도 얻을 수 있죠. 살 곳에 대한 기회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자, 여기 뭐예요? 물에 거주하지만, 근데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육지로 나올 능력이 있다. 육지로 나올 능력이 있다. 자, 그리고 그러나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보니까 뭐예요? 자, 개구리의 폐가요. 폐가 나왔어? 그럼 우리 친구들은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개구리 몸의 특성을 얘기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2번으로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개구리 폐가요, do not work very well. 매우 잘 작동하지 않는데요. 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개구리 폐는요, 자, 개구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얻어요. 부분을 얻습니다. 그럼 뭐의 부분? 그 산소의 일부분을 뭐로 얻는 거냐면, 피부. 그러니까 이 개구리의 껍질.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쉼으로써 산소의 일부를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 매우 모든 필수적인 장기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쵸?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선택했다면 밑을 더 보도록 할게요.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숨쉬기를 위해서, 그죠? 이 숨쉬기가 적절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개구리의 스킨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대요. 좀 습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그 개구리는요, 반드시 물 근처에 살아야만 합니다. 자, 물이 어떤 물이에요? 자, 이 개구리가 잠시 담글 수 있는 따끔씩 담글 수 있는 그런 물 근처에서 살아야 된대요, 개구리는. 자, 뭐 하기 위해서? Keep from drying out. 자, 여러분, dry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잠시 물에 뭐 할 수 있어? 담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구리가 살아야 되는 곳. 근데 그게 어떻게 물 근처에 된다는 거죠? 자, 개구리는요, 또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 속에서 알을 낳아야 된대요. 자, 그리고 이거 뭐라고 나와요? 마치 모처럼 그들의 물고기와 같은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고기와 같은 그들의 조상도 물에서 알을 낳는데 지금의 개구리도 물에서 알을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좀 공통된 내용이 뭔지 눈치 못 채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공통된 단어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자, 어쨌든 숨을 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반드시 물이 좀 있어야 돼. 모이스트, 우리 모이스처라고 하잖아요. 그죠? 좀 물기가 있어야 돼. 좀 습해야 되고 또 이 물고기는 뭐 해야 돼? 물 근처에 있어야 돼. 이렇게 건조해지면 안 돼. 그리고 물 속에서 나야 된대요. 그럼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개구리는 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패를 보고서 여기 있는 올게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또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물 또 나오네. 물 속에서 낳은 알이 반드시 자라는데요. 어디 안에서? 물의 생명체로서 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 이 개구리에게는요, 이 탈바꿈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탈바꿈이 제공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개구리는요, 알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올챙이가 되죠. 올챙이가 될 때까지도 물속에서 있잖아요. 그죠? 생존하려면. 근데 우리가 이제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다리가 생기면서 뭐가 돼요?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지로 오갈 수가 있게 됐죠. 그런 걸 뭐라 그래? 탈바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 개구리에게는 탈바꿈이 제공합니다. 뭐를 제공해요? 다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 물에 거주할 수 있는, 그죠? 어린 형체, 이게 뭐 올챙이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성체, 이건 개구리겠죠. 그래서 물과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탈바꿈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얘들아, 다 뭔가 각각 제다른,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물과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정답은 1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이번에는 34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일단 뭐 빈칸부터 가야겠죠.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는 그들의 실질적 자유? 자, 그들이 누군지 나는 아직 모르겠고 어쨌든 그들의 실질적 자유가요. 자, 의지가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자유는 여기에 의지가 된대요. 여기에 의지가 된다.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respecting, 존중하는 거예요. 뭐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자, 근데 뭐에 대한 권리?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우리도 리스펙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실질적 자유가 여기 있는 이거에 의해 실제로 이거에 의존한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는 거래요. 그리고 제공하는 거래요. 이건 뭐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즉, 빈곤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럼 얘들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위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3번. 자, 배웁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determine 뭐예요? 이게 결정하다죠. 그죠? 그럼 얘들아, 결정하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그죠? 얼마나 많이. 자,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의지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 있는 그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되겠고, 이 실질적인 자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하는가, 이런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자, having, 가지는 거래요. 자, 뭐를 가져요?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는 의지하는 건데 어디에 의존하는 거냐면 수단을 갖고 그리고 능력을 갖는 거에 의존합니다. 어떤 능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들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갖는 것에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그럼 어디로 한번 올라갈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가도 괜찮고요. 자, 여기 이렇게 법 보이시나요? 뭐 물론 우리가 다 읽을 테겠지만 대개 33,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어구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딱 그 중간만 보고서 바로 정답을 찾는 건 정말 고수, 아니면 조금 쉬운 문제가 되겠고, 대부분 우리가 다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벗에다가 한번 체킹을 해봅시다. 왜요? 벗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빈칸 뚫린 곳이 여기부터니까, 여기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여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첫 시작에 사실 빈칸 문제라는 게 뭡니까? 주제문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주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주제 문제 풀던 방식대로 중요하다고 글쓴이가 자체 얘기를 한다면 우린 거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갑니다. 중요해. 뭐가 중요해? 구분하는 게 중요해. 뭐와 뭐 사이에? 자,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네들이. 자, 이렇게 A and B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뭐와 뭐 사이냐면 여러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무언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된다. 뭐 어떤 무언가 A가 있으면 A 해도 돼 라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어. 가서 행할 수 있다는 건 그냥 A라고 하는 거를 행할 수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조금 더 읽어볼 수밖에 없겠죠? 법은요,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뭐가 통과될 수 있냐면 모두가 이렇게 컴마 묶어볼까요? 자, 여러분 2분 동안 1마일을 뛰라고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허용하도록 통과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눠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2분 안에 1마일을 뛸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야, 뛰어도 돼 라고 법이 통과시켜 준 거예요. 법은 허용을 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something이 뭐예요? 2분 안에 1마일 뛰는 거,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however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between에 A 있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between A and B를 구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A가 뭐예요? 2분 안에 1마일 뛰는 거. 이 뛰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법으로는 허용이 됐다. 법으로는 통과가 된 거죠. 그럼 이제는 뭐야? 이 뒤에 이 between A and B의 이 B를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쵸? 이 B는 요거랑 요거는 구분돼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however, 그러나 하고서 B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자, that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이렇게 나오는데 effective freedom, 실질적인 자유 여기 나오네요. 자, 근데 그게 2분 안에 1마일 뛰는 거 그게 증가시킬 순 없어. 이 사람들의, 여기는 there는 everyone이 되겠네요.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증가시킬 수는 없어. 법적으로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얘들아, 법으로 허용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왜 실질적인 자유를 증가시킬 수 없어? 아니, 그게 아무리 허용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피지컬리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 몸 자체가 2분 동안 1마일을 뛸 수가 없다고, 요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법은 허용했지만 2분 안에 1마일 뛰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뛴다고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유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못하는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자, 일단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가 된 거죠. 위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밑을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s. 여러분, restriction이 뭐예요? 제한이죠. 최소한의 제한을 가지는 것과,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지울게요. 자, 최소한의 제한을 조금만 두는 거야. 그리고 또 가능성은 최대로 시키는 거죠. 최대한의 가능성.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자유는 요게 필요한 거죠. 그럼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건
우리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걸 줄인다라는 거니까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줘라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 완전 다 각각 다른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계속 비슷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자, 이게 최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상이에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실제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잖아요. never have잖아요. 못 갖고 있대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못 갖고 있냐면 가능성이 없대요. 이런 가능성 or 이런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모든 것이 되는 가능성은 우리 실제 생활에선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허용되는 겁니다. 야, 되라고.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되라고 허용되는 것.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 없고요. 자, 또 해야 될 가능성도 없어요. 자, 모든 것. 근데 여기 이렇게 묶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제한을 둬야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가능이 불가능하다. 잘 될 수가 없다. 최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는 그러면 어디에 의존을 하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실제로는 어디에 의존하느냐?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에 대한 다른 사람 권리를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고요. 자,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라는 얘기 전혀 안 나왔고요.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배우는 거, 이걸 학습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죠. 자, 사람들에게 기대라고 했습니까? 얘기 안 나왔죠. 그럼 얘들아,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보기에서는 정답을 몇 번? 5번으로 바로 고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져야 돼. 뭐를? 수단과 능력.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가져야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5번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어때요? 빈칸 문제가 정말 쉽지 않고요. 고난도 유형으로 당연히 빈칸 문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좀 잘 풀었다고 한들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빈칸 추론 문제를 쌤이랑 같이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것 안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통일된 내용이 무언가를 찾는 연습 그거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